네, 이번 사연은요, 55세 임대사업자십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부동산의 지식이 좀 해박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포트폴리오 변경을 해야 되나 고민 있으신 것 같죠, 이사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일단 사례 정리부터 해드리면서 솔루션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지금 인천에 거주를 하시면서 현재 임대사업자로 지금 현금 흐름은 좀 많이 아마 들어오신 것 같아요. 현재 보면 오피스텔 5채 그리고 상가 3개를 갖고 매달 연금형처럼 아마 임대 수익을 좀 받고 계신데 역시나 임대 수익 현금 흐름 만드는 건 잘 하셨을 수는 있지만 향후에 계속 유지를 하실 건지 이게 어떻게 이제 포트폴리오 변경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이런 부분들 다 따졌을 때 예산 한 15억 원 정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 같은데 자, 일단 솔루션 제안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 하면 여러 가지 타입 특히나 이 설정하는 방향들이 좀 다르거든요. 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 하면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 수익형이라고 하는 수익형이 있고요. 차익, 시세 차익을 좀 노려보시는 바로 이 차익형이라는 부분이 좀 있는데 자, 우리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차익형보다는 이제 수익형 쪽, 임대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우리가 보통 투자 기간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 현금 흐름이요. 아시겠지만 천년만년 일어나는 부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 기간의 변화는 첫 번째가 바로 입지 변환입니다. 자, 주변에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제가 말하는 입지 변화는 그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임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나오는 인구. 결국은 임대 수요라고 하는 부분, 바로 인구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자, 그러면 현재 바뀌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향후 2년 뒤, 3년 뒤에 인구가 빠질 거냐, 더 들어올 거냐라는 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투자 기간에 항상 요인은 이 건물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 오피스텔 갖고 있는데 오피스텔이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벌써 10년이 지났어. 그러면 옆에 지금 바로 새로 신축한 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임대 수요가 어디로 임대를 하냐면 10년 된 오피스텔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 신축한 바로 이 오피스텔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임대 수요가 건물 연수 쪽으로 결국은 새 경쟁력 있는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투자 기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다 보니까 임대 수요, 공실 여부 이게 결국 수익률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는데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면 무조건 매번 리모델링하고 매번 새 거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또 요즘 포인트 되는 거 정부 정책. 결국은 내가 수익 창출하는데 정부에서 가만 놔두질 않아요. 여러 가지 정책 규제, 세금 이거 무시 못하고 그냥 옛날에는 솔직히 나 조금 돈 좀 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특별히 간섭을 안 했는데 요즘은요. 임대소득 자, 요번 연도 기준 2천만 원 미만 임대소득 하시는 분들 아시지만 전부 임대소득 신고하라고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원래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요. 2천만 원 이상 그러면서도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사람만 전제로 했는데 자, 지금은요. 조그만 원룸에서 단 한 10만 원 받아도 이제는 다 세금 신고해서 세금 내고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과연 수익형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시면서 천년만년 그래 나는 현금 흐름 많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순환. 자, 그러면 언제 내가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상업용에 갖고 있는 분들 언제 순환할 것이냐. 자,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자, 우리가 가장 또 하나 놓고 보셔야 되는 게 바로 가격 변수거든요. 자, 제가 조금 우리가 경제 이론을 조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설명 들으면 조금 머리가 복잡해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항상 경제 이론 중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얘기를 꼭 드리는데 자, 이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감소냐 증가냐에 따라서 자, 이게 뭐냐? 가격은요. 살려는 사람이 없어. 감소가 되면 가격은 떨어져요. 반대로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무조건 상승합니다. 자, 근데 이게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이게 요즘 정부에 요번에 5월 6일 날 공급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만 바로 이 공급 측면으로 또 살펴보면 자, 공급하는 게 줄어들어. 공급을 안 해. 그러면 가격은 상승을 해요. 반대로 공급이 정부에서 지금도 공급 대책 냈지만 이런 공급이 점점점 많아져. 그러면 가격은 떨어져. 자, 이게 원리가 딸랑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변수를 수요와 공급의 변수를 항상 놓고 같이 보면 결국은 수요가 많을 때 공급은 적을 때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실 때 수요와 공급의 원칙만 제대로만 이해하시면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 아주 쉽습니다. 이 원칙만 놓고 보면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 그래서 제가 항상 정부 정책 중요하다는 얘기가 정부가 공급을 어떻게 해줄 거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우리가 보통 실수요자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투자 쪽에서는 실수요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투자 수요. 이 투자 수요를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걸 가수요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가수요자가 몰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걸 정부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기 지역, 뭐 이렇게 지역 설정도 이렇게 가는데 자, 이 투자 수익률은요. 임대 수요나 가격 상승 공실률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지는데 자, 이게 아시겠지만 수요자가 상승을 하면 상식적으로 수익 높아지고요. 가수요자, 내가 살게 하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수익률은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이 공급 물량 안에서도 정부가 주는 공급, 정부가 이거 새로 지을게 뭐 30만 가구, 50만 가구 그 공급만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 매도 나오는 물량 가지고도요. 자, 매도 물량 나 팔 거야.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 다 일제히 매도 들어가잖아요. 이거 가격 당연한 얘기지만 가격이 상승하겠습니까? 이거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파는 물건을 안 내놓고 계속 잡고 있어. 공급량이 당연히 매도 물량이 적으면 어떻게? 가격은 상승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솔루션 어떤? 자, 제가 지금 이론적인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 그러면 바로 이 투자 순환 갈아타기 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죠? 자, 이게 5년 내에 갈아탈 거냐, 7년 내에 갈아탈 거냐, 10년 내에 갈아탈 거냐는 이게 상품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제 얘기는 반드시 갈아타기 순환을 하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 자, 요즘은요, 여러 가지 세금이라 규제 때문에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많이 필요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똘똘한 거 하나. 그러면서도 복합 수익형으로 나오는 거. 자, 이러면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도 같이 보는. 그러면 과거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를 사신다 그러면 아파트도 어디 똘똘한 거 하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서울에서 가장 가격 상승이 높은 쪽으로 가라는 거고요. 근데 가능하면 아파트는 복합 수익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부분으로 가시기보다는 좀 더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보는 바로 복합 수익형 쪽으로 갈아타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자, 마지막 결국은 이제 투자 운영 쪽인데 자, 우리가 주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 주택 하나 갖고 있으면서 또 투자해서 주택 가는 거 아니다 이거죠. 거주도 같이 하시면서 임대도 같이 하고 그러면 이거 아까 처음에 우리 다른 사례자분 설명드렸듯이 1주택으로 운영하시면서 임대소득 별개로 가는 바로 이런 조건으로 좀 가시는 그래서 운영도 여러 개로 해서 세금 중복하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거니까 우리 이 부분 가장 환금성, 안전성, 변동성. 자, 요즘 우리가 추구하는 바로 전략이 이겁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잊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런 전략을 가지고 투자, 순환주기 찾으시고 투자 물건 검토하시면 좋겠다라고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